안녕하세요. 꽃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카디즈에 대해서 공부해봤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개념이라 재밌었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 SCO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거야. 잠깐만. 오늘 설명해 주려던 게 SCO였어? 그건 나도 알고 있는 거야. 상하이 코어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으로 상하이 협력기구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너도 잘 알고 있는 거구나. 그럼 오늘은 내가 목이 아프니까 너가 좀 설명해주라. 그래. 좋아. 그 전에 우리 꽃기호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400명을 달성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목표인 500명도 금방 달성할 수 있도록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빨리 SCO에 대해서 설명해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어. 오늘 내가 설명해줄 SCO 상하이 협력기구는 1996년 4월 26일에 결성된 상하이 5국이 전신이야. 5국이라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5개국이 모여서 결성했던 것이 상하이 5라고도 불리는 상하이 5국이지. 그리고 이 상하이 5국에 2001년 6월 15일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면서 상하이 5국이 상하이 협력기구로 개편된 거야. 그러면 이 나라들은 왜 모인 거야? 보통 기구들은 목적이나 이유가 있잖아.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3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의 안전 보장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야. 또한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목적 중 하나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하이 협력기구가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공부해봤던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그러면 지금도 앞에서 설명해준 6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거야? 그건 아니야. 2017년 6월 9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입했고 2023년 7월 4일에는 이란이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어. 벨라루스가 2022년 9월 16일에 정회원국 가입 절차를 시작했지만 아직 승인이 되지는 않아서 준회원국의 지위인 상태야. 정회원국이 있고 준회원국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 지위에 따른 나라들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해주라. 그래. 이 영상이 제작되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정회원국은 내가 앞서 설명해준 9개 나라가 있고 준회원국은 내가 방금 말한 벨라루스와 몽골,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3개 나라가 있어. 그리고 대화 파트너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회원국, 준회원국보다는 낮은 개념이지만 스리랑카, 튀르키예,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네팔, 아르메니아,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몰디브, 미얀마,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렇게 14개 국가도 함께 소속되어 있어. 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 5국부터 함께했다고 쳐도 인도와 이란이 가입하게 된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면 좋겠어.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 먼저 인도는 실리주의 외교를 추구하면서 SCO에 가입했다고 보는 시선이 많아 기존에는 SCO에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가 러시아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SCO에 가입을 권유했다고 인도의 외교관이 밝히기도 했거든. 인도가 SCO에 가입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고 2023년에는 SCO의 의장까지 맡으면서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의제를 선정하고 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도가 미국과 함께 쿼드 협력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2023년에 G20의 의장을 맡기도 했기 때문에 실리주의 외교를 계속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많아. 쿼드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간의 안보 협의체잖아. 확실히 쿼드에 소속된 인도가 중국과도 같은 단체에 소속돼 있는 게 신기하긴 하다. 그래서 인도는 SCO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SCO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는 힘들 거라는 의견들이 많아 2023년 7월에는 중국의 1대1로 구상의 인도와 이란은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거든. 1대1로는 말 그대로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패권주의에 기반을 둔 서부 진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위안화를 사용하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거지. 그렇구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SCO에 가입되어 있다니 신기하네. 이란의 경우는 어때? 사실 이란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보다 훨씬 단순하고 투명해. 그냥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연맹을 강화한 개념이거든. 이런 부분은 세헤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SCO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라이시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군국주의와 달러 패권이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하면서 달러가 서방 패권의 무기인 만큼 이에 맞서는 새로운 탈달러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어. 이런 내용만 봐도 반미적인 성향이 잘 느껴지지? 중앙아시아나 유라시아의 국가들이 많이 소속된 기구인 만큼 대한민국도 가입 권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 맞아. 시진핑 주석은 훨씬 이전부터 아시아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 역시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 능력과 지혜가 있는 아시아인들은 협력 강화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나 서방의 국가들을 겨냥하면서 이런 국가들의 안보를 의존하지 말고 아시아 내에서 해결하자고 이야기하기도 했어. 그리고 한국 내에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한국은 파리에 비유하고 중국은 말에 비유하면서 파리가 혼자서 만리를 날아갈 수는 없지만 즉 중국의 궁둥이에 딱 붙어가면 갈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중국의 1대1로를 극찬한 사람도 있었고 중국 복합 문화타운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문화 1대1로라고 이름을 붙였고 마음속에 까는 1대1로가 되겠다고 발언하면서 동북공정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 그리고 또 중국에서 연설을 할 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격하했던 사람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더욱 이런 상하이 협력에 동참해야 된다는 도서들도 출간되고 했었어. 물론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정말 외교의 스탠스를 취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가치관과 동맹의 역사가 있는 나라들과 함께해야 할지 잘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까 너가 설명해줄 때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처리하고 안보도 아시아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이 참 충격이었어. 우리가 많이 공부해온 6.25 전쟁만 살펴봐도 북한, 중국, 소련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범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짓밟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 자유를 지켜준 건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유엔 같은 서방 국가들이잖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한미일 관계를 잘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기호 채널이 다음 목표인 500명도 금방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라올 유익한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